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갑승입니다. 요즘 잘 있었죠? 날씨가 이제 무척 덥고, 올 벌써 말복이네요. 말복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자, 내일부터는 이제 일주일만 좀 참으면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해지겠네요. 공부. 그러면 시원해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시험이 임박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를 이제 뭐 날 덥다 공부를 못하겠다 그런 소리는 이제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 전력 투구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문제 8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보니까 8번 뭐가 나오죠?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록전환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우리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임야에서 도로 가는 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취적도로 가는 걸 무슨 전환이라 그런다? 등록전환이라 그래요. 그럼 등록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임토로 가다 보니까 축척 변경은 언제나 수반하나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수반하지 아니한 채 등록전환 거. 그래서 3개 대도사 연계하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실 변경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등록전환의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8번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죠. 1번의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밑줄을 닦아놓고 산지관리법 건축법의 관계법령에서 통지 행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으로 해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 여기에서 1번 지문에서 키워드는 뭐냐? 대표적으로 산지관리법이에요. 만약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되면 대표적인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것 대표적으로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겠네요. 자, 2번은 이제 대부분에서 이제 대자 동그라미. 자,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행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4자 동그라미. 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러면 2, 3, 4를 우리가 좀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번과 3번, 4번 지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돼요. 대도사라고 숙지를 해줘야 돼요.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대표적인 사실상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대상 토지다. 그러면 대도사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5번이 되겠죠. 5번과 관련돼서 5번 지문을 좀 보시죠. 자, 5번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거는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죠. 5번과 관련돼서 우리 지목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5번은 따로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따로 별표 새겨놓고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 5번은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2, 3, 4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그러면 대도사.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문제 8번의 정답은 바로 5번 지문이 되겠죠. 5번 지문은 대표적인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는 거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네. 자, 문제 9번입니다.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의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임야 소유자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 임에서 돌아갈 때 지적 측량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의뢰와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의뢰하죠? 예,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업자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적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하죠?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줘야죠. 그러면 1번은 맞네요. 2번은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동그라미. 자, 60일 지적소환청이 신청해야 되며 해당 토지는 기등록된 인접 토지와 자, 키워드 잡아요. 동일한 축척으로 지적도에 등록한다. 오기. 자, 3번의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은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 이내. 자, 임에서 등록할 때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 초과냐, 요걸 한번 잡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다.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좋아요.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대표적인 직권 정정이 되겠죠.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허용 범위 초과 키워드를 잡으니까 소유자 신청해서 정정한다. 그러면 3번은 틀린 지문이 되죠. 허용 범위 초과는 대표적인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사유가 된다. 그래서 직권 정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질문. 등록 전환할 토지 중 목장용지 가선 1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 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등록 전환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야 대장 등록지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오케이. 3번의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임야 대장이 등록된 사항을 토지 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그러면 자,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두 개. 자,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자, 불러줘요. 인간 리모컨입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면적을 결정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등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는 대표적인 직권 정정이다.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과 문제 9번의 관계에서 우리가 등록 전환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대표적인 대도사. 이걸 한번 숙지해둬야 되고 우리가 3번,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문제 3번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도 한번 계속 우리 한번 풀어보죠. 문제 10번. 구경은 해야 되겠죠. 자,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첫 번째 작업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작업으로서 중문, 장문 그러면 중문이면 5, 4, 3, 1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습관이 들었는지 한번 연습도 한번 해봐야죠. 5번은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서 지적 건물을 정리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세 토지 표시 줄서로세. 토지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특징은 등기 족탁하여야 된다. 맞고요. 4번 지문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자, 이내적 그러면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아니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 자,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대표적인 직권 정정이 돼.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토지 소재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지적소관청 오케이. 자, 이번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행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지목 변경할 토지는 등록 전환 신청하여야 된다. 자, 이번에 3번 지문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사실상 형질 변경 툭 쳐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1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이 문제 10번이 바로 샘플 문제로서 아주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복습할 때 문제 10번에 대해서 본격 전력 투과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다시 대도사. 그러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이 문제 10번을 샘플 문제로 마무리를 좀 져달라는 겁니다. 자, 문제 11번이네요.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토지 분할을 하였을 때 지적 공부에 새로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할 토지 표시사항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 분할을 한번 해보죠. 분할이란 여기가 369예요.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기존 필지가 369만 369의 1 이렇게 되겠죠. 일단 자 토지 정리는 지번을 정리해야 되겠죠. 지번을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면적을 정리해야 되겠죠.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면적. 이게 바로 경계네. 경계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번, 면적, 경계 요걸 정리해야죠. 그러면 요걸 찾아라. 요게 정답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11번은 정답은 2번. 자, 분할이란 두 필지를 한 필지 이상으로 또 두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뭐라고 그런다? 분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문제 11번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분할의 개념만 정확하게 우리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자, 문제 12번이네요. 분할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분할이란 한 값의 토지를 300제곱미터의 일부를 어뢰게 매도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1번의 값이 분할을 위한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제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그러면 제적 청량 수행자 의뢰 맞네요. 자, 이번에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동그라미, 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자르고, 그러면 앞에가 허가면 뒤에도 허가가 나와야 되겠죠. 갑이 분할 사유를 기록한 신청서에 허가서 4번을 첨부하여야 된다. 앞에가 허가니까 뒤에도 허가. 자, 3번은 분할 청량을 할 때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죠.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분할은 청량해야 된다고.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죠.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문제 나온다. 그냥 맞춰줘야 돼.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까지 틀린다면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4번의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4번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 되겠죠. 4번과 관련돼서 우리 숙지 됐나 봐봐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원칙적으로 간통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 X죠. A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부가 다 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학사, 공도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대표적으로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학사, 공도 다시 한번 암기 코드 한번 숙지해 놓고 요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 철, 수, 자, 천, 재, 구, 유, 도. 요 유가 바로 뭐예요?
G가 되죠. 지상 건축물은 원칙, 간통하게 결정할 수는 없으나 A적으로 가능한 거, 학사, 공도.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절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걸리게 간통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면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지문은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정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5번과 관련돼서도 우리 충분히 우리가 이 지문도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분할이야. 그러면 지상 경계점, 그러면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정량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숙지해 줄 거. 일단은 몇 번? 4번 지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해 줘야 돼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A적으로 된다. 그래서 학사공도 사사행시 학장 판결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오케이. 딱 잡아놔야 돼. 자 12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13번 가보죠.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분할. 자 1번 분할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한 경우에 자 지적성한천 지시 없이 등기 독자. 여기에서 꼭 우리가 패턴을 암기할 거.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 득지문 등기 촉탁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 관계의 변동. 오케이.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분할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변경 등록한다. 어때요? X가 되죠.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보면 분할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분할 전 대장에 등록사항을 옮겨 그대로 등록하면 되죠.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의 정답은 2번 찾아냈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3번 보죠.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등하는 바에 따라 먼저 지적 정량을 하고 그에 따른 필지마다 지번, 경계, 좌표 면적이 정해진 후 지적 홍보에 등록하는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오케이. 4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 기록에 분필 등기를 한 경우 이러한 분필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번호번이 확정 판결에서 토지의 표시를 한 경우 그러면 잘라요. 그러면 전자에서 키 포인트는 바로 확정 판결이야. 그러면 확정 판결서 전번 4번을 첨부하면 제출한다. 그러면 앞에서 판결서가 나왔다. 뒤에서 판결서. 뒤에 앞에가 허가서가 나왔다. 뒤에 허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이네요. 자,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할. 자, 분할이란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상으로 나누어 등록한 것을 말하며 토지 이동 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오케이. 자, 이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분할된 경우 허무 확정 판결 뒤에도 판결서 나와야 되겠죠. 2번 맞고요. 자, 3번의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한 경우 그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한다. 조금씩 나눈다는 안분이죠. 지번은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재정 부분 다음 순번으로 부여한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4번은 이제 분할과 관련된 지번부여와 관련돼서 지번부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원칙적인 측면과 회의적 측면 다시 한번 숙지하자고요. 분할이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재정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A적으로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그래서 원칙과 예의적 측면을 다시 한번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 4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5번 지문.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토지 분할을 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분할과 관련돼서 임의적 분할 대상 토지가 되죠. 이 경우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우리 정리할 게 있죠. 분할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은 임의적이라는 거죠. 이때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A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60일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별표 3개짜리가 되죠. 요거에 대해서는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행질 변경 꼭 기억해줘야죠.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일부가 행질 변경 시 이때는 60일 신청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60일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문과 관련돼서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예적 측면으로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를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이죠.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분할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 별표 3개 놓고 이걸 샘플로 잡아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틀린 것은? 자, 문제 보죠. 1번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할 수 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2번 지문에 지적공고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형질 변경 동그라미.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죠. 특히 3번에 대해서 2번 지문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필지, 하나의 지목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목의 원칙을 관찰한다고 그랬죠. 자, 3번 지문은 토지의 분할을 한 경우 주거 사무실 나왔다. 툭치면 우선하여 끝에 부여하여야 한다. 지번 부여 방식과 관련돼서. 그러면 원칙.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원본의 최종 부분에 이어서 부분을 이어서 차지한다. 이 조건.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서 기본식이지만 북서 기본의 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지문. 공공사업에서 공공사업에서 동그라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 경우 지상 건축물 건립계획,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 12번으로 다시 돌아오죠. 원칙적으로는 지상 건축물을 건립계획 간통하게 할 수 없으나 A적으로 간통하게 할 수 있는 거.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전제구, 유도, 바로 도가 있죠.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도로를 개설한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건립계획 간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1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보죠. 토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의 정답. 그러면 이 분할에 있어서 15번이 가장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5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반복해서 풀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에서 복습 문제 15번 이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분할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뒷페이지 넘기니까 뭐가 나오죠? 바로 합병이 나옵니다. 자, 합병이란 매필지를
자,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합병.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한번 문제 16번에 대해서 우리 합병 접근해 보죠. 문제 16번 옳은 거 틀린 거. 자, 틀린 거네. 자, 1번이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상을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어때요? 1번은 합병의 개념으로서 맞네요. 자, 2번 지문이죠. 자, 토지를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합병 사유가 적힌 신청서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이 또 한 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토지 표시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3번에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게을리할 때도 과태료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과태료 제재가 있었죠. 우리가 단 거짓으로 신청하면 1학년 1반. 1학년 1반이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그래서 과태료 제재는 없습니다. 2번은 맞고요. 4번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부지. 이 4번 지문이 우리 잘 기억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합병을 우리가 시켜보죠. 여기 이제 두 필지죠. 자, 갑이 있어요. 요 두 필지를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이죠.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A적으로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한이 있는 게 바로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 공동주택의 부지, 그 다음에 하나. 자, 11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책. 11개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공동주택의 부지 60일 흑져서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면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4번은 오케이. 5번 지문이 됩니다. 자,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에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함으로 청량을 실시하여 정한다. 우리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16번의 5번 지문이 간접적으로 우리 27회 때 2.5점짜리가 된 겁니다. 합병은 합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또 한번 접근 한번 해보죠. 문제 17번. 자, 다음은 합병의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이다.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우리 합병 신청 의무 11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제. 여기가 아닌 걸 찾아봤더니 요거는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읊어보죠. 학철수. 자, 천재구, 유도, 공장제. 자, 그러면 이제 학이 뭡니까? 학. 자, 학. 학이 뭐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가 도로죠. 공원, 공장용지, 정용지. 그래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제.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자로 2번이 되겠네. 아닌 걸 골라라 이랬으니까. 자, 문제 18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합병의 승인 요건과 관련돼서 이것도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죠. 자, 합병의 승인 요건은 두 가지 개념을 가져야 되겠죠. 조건을 동일해야 되고요. 동일성. 두 번째 이제 연속성입니다. 이때 연속성을 뭐라고 그래요? 집안의 연속성이라고 그러죠.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것은 이 문제를 반대해서 가면 뭐예요? 합병의
합병의 무슨 요건을 고르라는 거죠? 바로 성립 요건을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1번에 합병하는 토지의 지분 부여,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니까 합병할 수 없죠. 2번에 합병하는 각 필지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할 수 없죠. 3번에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와 공유자 지분이 같은은 뭐예요? 특지만 동일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18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질문. 합병하려는 토지,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대. 그러면 합병할 수 없죠. 자, 5번에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그러면 등기 의무가 일치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등기, 하나는 미등기가 되죠. 그러면 합병 불가능. 그럼 1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7회 때 지문이 또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문제 19번으로 굳히기 작전 들어가자. 자, 문제 19번입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합병 요건으로 잘못된 것은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 요걸 고르라는 거네요.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토지들의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따라서 미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어때요? X죠. 자, 끼리끼리 그러면 동일성의 여부분은 합병이 가능하죠.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건져놔야 되겠네요. 자, 2번 질문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되 그러면 합병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오케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하죠. 5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방 부여 지역 소유자 지목 축척이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워둘 거는 일단 합병은 대표적으로 이 합병의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12개, 공동주택의 부지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제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둬야 되고요. 자,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서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20번 한번 문제 20번 우리 합병이니까 마저 풀어보도록 하죠. 합병으로 인해서 지적 정리 시 지적 도면의 등록 사항 중 정리할 사항은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이제 몇 필지입니까? 자, 2필지죠.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치는 게 바로 합병이 돼요. 그러면 지번, 결번이 발생하죠. 그러면 지목도 이제 2개의 필지, 하나의 지목이 그래서 지목, 경계가 사라졌죠. 그러면 경계도 정리해야 되지만 면적은 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죠. 왜? 면적은 우리 지적도에는 지적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적도면. 우리 지적도면은 대표적으로 지번 기록되죠. 지번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목도장, 경계는 도상 경계죠.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는 면장이야. 면적은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등록되거든. 그러면 1번에 면적 들어가 있으니까 X, 2번에 면적 X, 4번에 X, 5번에 면적 X죠.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잘 봐요. 합병으로 인한 지적 정리 시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 중 그랬으니까 지번, 지목, 경계 대표적으로 3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번과 지목, 경계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기소에 알려줘야죠.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문제 2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각 토지의 지상 저당권 설정 등기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추가 계약을 하고 을토지의 추가로 저당권 등기를 한 경우 여기까지가 바로 추가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이번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가 완료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합병 등기할 수 있다. 자, 합병 등기 제한 규정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할 때 등기하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통지해야 되고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특히 자 21번의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올해 직권 정정 사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합병을 잘못한 경우에만 대표기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지문도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 3번 우리 조심해 놔야 돼요. 3번. 자 4번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요역지 줄쳐놔요. 자 요역지에 대해서는 전부니까 합병이 불가능해. 승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역지를 뭐로 바꿔야죠? 승역지로 바꿔야죠. 그러면 자 문제 21번의 정답은 완전히 틀린 거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가압류. 자, 가압류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죠. 영입물건끼리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1번에서 답을 굳이 골라라.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뭐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죠? 이번 시간에 등록전환에 대해서. 등록전환은 이제 대도사 요 관계 해놔야 되고, 자, 허용범위 초과, 허용범위 이내 요거 반드시 숙지해놔야 되겠죠. 자, 등록전환을 풀고 또 뭐 했어요? 분할을 했죠. 분할에 대해서는 60일과 관련돼서 60일. 원칙적으로 60일 제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그거 기억해둬야 되고. 분할에 있어서 지번 부여. 그러면 원칙.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자, 하나는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 학사 공도. 자, 공공사업에서 8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꼭 기억해둬야 되고요. 합병과 관련돼서 기억해둘 거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이 가능하고 주가적 공동저당 합병 불가능, 성역지 합병 가능, 요역지 합병 불가능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자 109페이지 바로 문제 22번 지목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난시가 선선해서 그런지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네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죠.